2024년 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극찬했던 한강의 소설 소년이온다의 문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년이온다는 작가 한강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 이후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고 직접 언급한 작품입니다. 소년이온다는 2014년 만해 문학상,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어 2024년 마침내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된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 특히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폭력, 억압,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온다는 단순한 역사적 증언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한 예술적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대하시던 소년이온다에서 인상 깊은 문장 몇 개를 발췌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줄거리 요약 없이 직접 작가의 문체를 제시할 것입니다. 줄거리는 지난번에 올린 소년이 온다 줄거리 8분 요약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1장 어린 새.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이들은 정수리까지 완전히 흰 무명천으로 덮어놓고 젊은 여자나 아이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잠깐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모습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그 상처들이 가장 먼저 썩었다. 타박상을 입은 상체의 피멍들이 뒤따라 부패했다. 발톱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바른 발가락들은 외상이 없어 깨끗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강 덩어리들처럼 굵고 거무스레해졌다. 정강이를 넉넉히 덮었던 물방울무늬 주름치마는 이제 부풀어 오른 무릎을 다 덮지 못한다. 이장 검은 솜. 저 사람들은 누구여? 왜 얼굴을 가려놨는가? 정수리까지 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노인은 묻는다. 의무를 피하고 싶어 너는 주저한다. 이 순간이면 언제나 주저했다. 밤이면 그 모습이 선연히 떠올라 본관 지하식당에서 의자를 붙여놓고 잠들었다가도 퍼뜩 눈이 떠졌다.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쩍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너는 마주본다.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우리들의 몸은 열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 내 배 위에 모르는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질러 놓였고 아저씨의 배 위에 모르는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 내 얼굴에 그 형의 머리카락이 닿았어. 그 형의 오금이 내 맨발에 걸쳐졌어. 그 모든 걸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내 몸 곁에 바싹 붙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이 다가왔어. 얼룩덜룩한 군복에 철모를 쓰고 팔엔 적십자 완장을 차고서 빠르게 그들은 2인 1조로 우리들의 몸을 들어 올려 군용 트럭에 던져 넣기 시작했어. 곡물 자루들을 운반하는 것 같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난 내 몸을 놓치지 않으려고 뺨에 목덜미에 어른어른 매달려 트럭에 올라탔어. 이상하게도 나는 혼자였어. 그러니까 혼들은 만날 수 없는 거였어. 지척에 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린 서로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어. 저 세상에서 만나자는 말 따윈 의미 없는 거였어. 내 몸은 다른 몸들과 묵묵히 흔들리며 트럭에 실려갔어. 3장 7개의 뺨.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 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사장 쇠와 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숨 들이쉬고 뱉고 제발 그만 잘못했습니다.
신음 1초와 1초 사이 다시 비명, 몸이 사라져 주기를, 지금 제발, 지금 내 몸이 지워지기를. 이제는 내가 선생님에게 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오장밤의 눈동자, 기억해달라고 유는 말했다. 직면하고 증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타인과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견딜 수 없게 됐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짧은 입맞춤,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여름에 팔과 종아리를 내놓아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서뜨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육장 꽃 핀 쪽으로. 그래서 관이 가벼웠다고. 내가 아무리 덜 컸다고 해도 그렇게 관이 가벼울 수는 없었다고. 그람수로 두 눈에 핏발이 서드라이. 이 원수는 내가 갚을랍니다. 그것이 뭔 소리다냐.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랬다이. 나라에서 죽인 동생 원수를 무슨 수로 갚는다냐. 너가장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을 거이다. 조그만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쉬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제. 수치 적고 가늘디가는 머리카락 속가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함스로, 아픈 것매니로 쌕쌕 숨을 몰아쉼스로.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데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내 손에 끌려 걸어갔제. 엄마 저기 밝은 데로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 에필로그, 눈 덮인 캠프,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는다는 것이 처음의 원칙이었다. 12월 초부터 다른 아무것도 읽지 않고 글을 쓰지 않고 되도록 약속도 잡지 않고 자료를 읽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1월이 끝나갈 즈음 더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땐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도청 앞에 시신들 앞에서 대열을 정비해 군가를 합창할 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된 병사가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의 남은 시민들에게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허락이요? 물론 허락합니다. 대신 잘 써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써야 합니다.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지식인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 끝내 우리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